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표정이 다소 엇갈리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5거래일 만에 회복세를 보였던 3,220포인트 선보다 조금 못 미친 상태로 0.26%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 키우면서 810포인트 선까지도 터치를 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을 통해서 다음 주 전략과 앞으로 담아볼 종목들 어떤 것들이 좋을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과 최근 만나봤던 종목들 저희가 리뷰 먼저 진행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두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대덕전자 7월 18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고가 기준 상승폭이 무려 22.5%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5% 시원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대덕전자고요. 목표가 24,000원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이 가격대도 터치를 했던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전략 필요할지 여쭤보겠고요. 7월 11일에 말씀해 주셨던 파라다이스는 최고가 기준 상승률 7.7%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시세를 워낙 좀 높게 뿜어주고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 또 한번 점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덕전자와 파라다이스 저희가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모멘텀이 존재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그 대면적 기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본업인 메모리의 수요가 또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테슬라향으로 수주를 받기도 했던 자율주행 FPGA 칩에 대한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이 세 가지의 화살이 동사의 주가를 성장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번에 AMD 실적이 나왔고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줬기 때문에 대덕전자 하반기부터 이제 아마 ML 기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동사의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대덕전자. 앞으로 세 가지 모멘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파라다이스도 지금 현재 오늘 특히나 시세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공개해 주실 종목과 함께 버무려져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부터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계속해서 늘고 있죠. 거기다가 중국에서는 이제 무비자 입국도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손들의 호텔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K호텔이 슈퍼사이클 진입하고 있는 현재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종목 저희가 어떤 기회로 찾아보면 좋을지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호텔을 투자를 이제 잘 안 해보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저는 쉽게 생각해서 서울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은 최근 몇 년간 뭐 코로나 그리고 이제 PF의 어떤 좀 불안함 때문에 사실은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코로나를 국면을 지나면서 서울의 호텔들이 많이 폐점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요는 이제 좀 폭발적으로 인바운드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이 초호황의 사이클이 도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국내 우량 호텔을 인수하려고 하는 이 큰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데요. 최근에 2020년에 개관했던 4성급 호텔 포포인치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 명동 매각 입찰에 뭐 KB 자산운용이 또 이렇게 입찰을 참여를 했고, 뭐 5곳 정도 굉장히 큰 운용사가 참여를 하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현장 투어 진행이 됐었는데 국내외 기관 투자자 20여 곳이 같이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지금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 호텔들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DL이 글래드 호텔을 매각으로 내놨다가 매물을 거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작은 농부님께서 유영화 과장님 추천주 수익 좋아요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 파라다이스도 여쭤봤었는데 파라다이스와 이번에 공개할 종목의 결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요. GS P&L입니다. 파라다이스의 뒤를 이어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슈퍼사이클과 모멘텀이라는 키워드 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파라다이스 여쭤보기도 했는데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략과 함께 GS P&L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쇼티지도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 호텔 쪽의 슈퍼사이클이 더욱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GS P&L이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현재 수도권 호텔이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 추세는 뭐 올해 반짝 그런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으실 수 있는데 아마도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설 원가가 굉장히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호텔은 좀 싸게 지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호텔을 새로 지으려면 굉장히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공급에 대한 제약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요 고객층이 외국인입니다. 그 외국인이 지금 인바운드 관광객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이제 주요 포인트인데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K 컨텐츠의 힘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국내 호텔 시장의 주요 지역인 서울 같은 경우는 1919년에 호텔 수가 333개였는데요. 지금 그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호텔 수가 31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객실 수도 크게 많이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숙박 시설에 대한 인허가 건수를 보면은 그게 많이 증가를 했다면 공급이 늘어나겠구나 할 텐데 그것도 사실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호텔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GS P&L 같은 기업이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이런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올렸고 2분기 실적 나오면서 좀 더 숫자가 명확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파르나스 호텔과 나인트리 호텔 이렇게 좀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GS P&L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텔 쇼티지 상황과 함께 좀 결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모멘텀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거라고 과장님 보시나요? 저는 꽤 오래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GS P&L을 제가 이제 조금 올라 있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반기에도 모멘텀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동사 제가 앞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GS P&L이 보유한 호텔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르나스 보유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이제 나인트리라든지 이쪽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실적에 좀 기여를 했고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그리고 이제 나인트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명동, 인사동 뭐 이런 쪽에 다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한번 제가 이제 아마 파라다이스 말씀드리면서 OCC 그리고 ADR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텐데 2분기 투숙률이라고 하는 이제 OCC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거의 이제 100%가 이제 풀 객실이 찬다라고 본다면 한 89%? 그 정도 지금 객실이 꽉꽉 차고 있고 이게 차면 결국 객실 단가를 밀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방이 하나에 20만 원이었다면 많은 사람이 찾는다면 40만 원, 5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이제 ADR인데 그게 지금 거의 두 자릿수까지는 아니지만 하이 싱글 정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업황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이 OCC와 ADR이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호텔 업황이 너무 좋은 이 강력한 업황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최근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무비자 입국입니다. 9월 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이제 국가가 결정을 했고요. 기존에도 됐던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기존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제주도 지역에 한정되어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담 여행사를 통해서 입국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 내륙을 포함해서 전국 지역에서 무비자 입국이 내년 6월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가능해진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일본에 이제 그 국경절도 있고, 그러니까 명절도 있고, 그리고 중국의 또 국경절이 10월에서 10월 7일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수를 완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은 삼성급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급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동사,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는 뭐 서부 T&D 정도를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중국 무비자 입국에 대한 모멘텀도 자리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점차적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파라다이스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지금 뭐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있는 상황 속에서 투숙률과 객실 단가가 동시에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본격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그와 함께 종목에 대한 힌트도 하나 더 주셨죠. 서부 T&D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매수가는 48,500원 이하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58,000원, 손절가는 3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능 구간 오늘도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48,5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 목표가로 58,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파라다이스 목표가 혹시 업사이드 좀 열려있냐 이런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고 계세요. 파라다이스 이전에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만큼 혹시 목표가 조금 더 높게 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일단 목표가를 좀 높이셔도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그 지금 파라다이스 시티,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 앞에 그랜드 호텔이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가 웨스턴, 이스트 뭐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그 두 동 중에서 이렇게 500개 객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와 가장 이제 횡단보도 넘어가서 근접해 있는 호텔이 500객실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인수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캐파를 증설하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캐파 증설을 지금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저거를 사서. 근데 지금 그 객실이 한 객실당 뭐 평일에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파라다이스는 지금 한 뭐 주말 가격은 60만 원까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수를 하면 아마도 ADR은 저는 자연스럽게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고 실적에 분명히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생각하더라도 업사이드를 여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파라다이스 목표가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열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여전히 13%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GSPNL도 그 뒤를 이어서 한번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살펴봤던 GSPNL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헤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돌풍이 이어지고 있죠. 한알령 해제 기대 엔터주들도 함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돌아온 엔터주의 시간 어떤 종목에 저희가 탑승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디어유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에서 가장 이제 주목받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 캐데헌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북미, 중동, 유럽까지도 지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국내 여행 인바운드 고객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우리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K 콘텐츠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진 게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K-팝의 콘텐츠, 뭐 이제 넷플릭스의 어떤 그 제작물도 마찬가지지만 뭐 음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고 또 특히나 아이돌에 대한 또 이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K-팝 자체의 수요자가 좀 더 다양해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TAM이 더 넓어질 수 있고 결국 TAM이 넓어진다라는 것은 업사이드가 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10월에 모멘텀이 있죠.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이 APEC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한국 정상이 만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때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요하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캐데헌 열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저희 MTN 실시간 유튜브 채팅창 댓글에 윈윈스님께서 요즘 캐데헌 음악 엄청 들음 또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윈윈스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캐데헌 음악을 정말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그렇다면 그 주인공은 디어유가 될 것 같은데요. 디어유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뭐가 준비가 완료됐다는 건지 과장님께 여쭤보겠고요. 두
두 번째는 K팜의 힘과 디어유의 추가 상승 가능성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준비가 완료됐다는 건가요? 네. 일단은 6월 말에 QQ무직 플랫폼 내에 지금 그 중국 버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1차로 SM, JYP, 큐브엔터가 입점을 했고 7월 24일에는 한국 아티스트가 2차로 추가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말 기준 디어유의 그 서비스 중인 아티스트가 지금 현재 634명 정도 확인이 되었고 이 중 절반가량이 지금 8월 현재 중국 서비스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아티스트들도 추차적으로 입점을 하면서 서비스의 확장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3분기 중에도 서비스는 이제 좀 개시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 파트너사인 텐센트 뮤직 쪽의 서비스 런칭이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된 만큼 구독자 확대를 위해서 지금 프로모션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점차 서비스 이용률은 늘려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저는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3분기 중국 시장을 공략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K-팝의 힘이었는데 결국에는 국내 아티스트들 그리고 이렇게 험트릭스의 골든처럼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 IP들이 나올수록 디어유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디어유는 사실 지금 꿈만으로 가는 주식은 아닙니다. 숫자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일단 2분기에 신규 아티스트 입점 효과가 확인이 되었고 구독 증가도 확인이 되면서 실적 개선이 또렷했고요. 3분기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QQ뮤직 입점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은 141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3분기부터는 국내 아이돌 그룹, 주요하게 NCT라든지 라이즈 같은 기업들이 모두 분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월 평균 구독자가 전고점 230만 정도였는데 그거 회복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사실 5천 원으로 요금 인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P와 Q가 지금 동시에 증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살펴봤던 GSPNL의 경우에는 객실 단가와 투숙률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P와 Q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모멘텀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디어유 저희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좀 챙겨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매수가는 51,700원 이하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62,000원, 손절가는 4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어유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가 싶었는데 과장님 방송을 보고 또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오늘 지금 현재 가격 51,900원에서 살짝 눌렸을 때 51,700원 선에서 한번 매수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로는 62,000원 잡아주셨으니까 가격 전략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